초상화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사실성이죠. 실제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미스테리하고 보면 볼수록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 영주의 초상화. 그는 정말 이런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모입니다. 흔히 초상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초상화를 주문하는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요. 특히 왕의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 궁중화가라면 왕의 심리를 꿰뚫고 화가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권위와 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의도를 못 읽고 있는 그대로 초라하게, 때론 어색하게 그렸다면 초상화를 본 왕이 화가를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물론 왕이 마음에 든다면 벨라스케스처럼 귀족 자기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초상화가만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말리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런데 15세기 이탈리아에는 화가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별난 영주가 있었습니다. 용맹함, 우아함, 과시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던 건데요. 푹 꺼진 매부리코, 곱슬머리, 심지어 얼굴에 난 점까지 어딘지 모르게 미스테리하고 보면 볼수록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한 영주의 초상화. 그는 정말 이런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을까요?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상화를 보고 나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완전히 옆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47cm, 폭이 33cm 정도니까 A3 종이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자의 초상화는 나폴레옹이나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화려한 모습을 뽐내면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들의 웅장한 초상화에 비하면 이 남자의 초상화는 아주 소박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나폴레옹 하면 딱 떠오르는 초상화가 하나 있죠.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려는 듯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알프스를 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초상화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림 속 나폴레옹은 단번에 알프스를 넘을 만큼 영웅적인 기상을 뽐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험한 산길을 넘기에 말보단 당나귀가 적합해서 당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용모 역시 과장된 부분이 많은데요. 용기 있게 전투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알프스의 추위에 떨며 힘겹게 고개를 올라가는 진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실제 알프스를 넘었을 때의 모습은 오른쪽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가 성취한 그 결과는 왼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지배자 초상화의 성향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한 이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지죠. 초상화의 주인공은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우르비노를 다스리는 영주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용병대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잡을 뛰신 거죠. 우르비노를 지배하면서 또 용병대장으로 다른 도시국가를 위해서 싸워줬던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용병대장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부와 명성을 얻어 영주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죠. 그는 우르비노의 통치자가 된 후 스페인, 영국 등과 교역하면서 작은 산악 지역인 우르비노의 유성을 높였고요. 이후 교황의 공식 용병이 되어 공작의 지위까지 받습니다. 페데리코의 통치 기간 중 우르비노는 강력한 공국으로 더욱 발전해 갑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진짜. 서자로 태어나서 사실은 성공할 수 없고 그냥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그 능력 하나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르비노의 공작이 되고 그 당시 아마 가장 전쟁에서 유능한 용병 대장이 돼서 막대한 부를 또 축적하고요. 그것으로 자기가 통치하던 이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초상화 한 장 정도는 있을 법한데요. 그 초상화는 역시나 남아있는 걸 전부 확인해봐도 아주 옆모습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왼쪽 얼굴만 그려져 있죠. 사실 여기엔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페데리코 공작이 마상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눈을 창에 찔려서 실명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실명한 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왼쪽 모습만 남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고 나서 높은 콧등 때문에 반대편을 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콧등을 잘라버린 후 하나의 눈으로 100개의 눈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밀랍으로 만든 그의 초상화가 지금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데 실제의 모습은 이 모습처럼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머리의 모습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 후쿠선장처럼 애꾸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의 코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코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높은 콧대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페데리코는 사연이 많은 콧대로 이 르네상스에 영원히 기억될 초상화를 남긴 거죠. 그의 코를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한 매부리 코라는 건데요. 사실 이 매부리 코는 용맹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대부터 황제를 상징해온 매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죠. 하지만 옆모습을 그린 건 이런 외적 결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황제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성화되고 기념비적인 인물로 각인되고 싶었을 때 메달에 자신의 얼굴을 옆 얼굴로 새겨넣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배자의 얼굴로 기억되는 데는 표정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정면보다는 적당히 가려지는 측면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페데리코는 자신이 생각한 군주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초상화에 담아내서 이것이 정말 군주의 얼굴이다 하며 측면 초상화를 통해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있습니다. 진짜 주름부터 그 곱슬머리, 얼굴에 나온 되게 큰 점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초상화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사실성이죠.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좀 더 요즘 말로는 포토샵, 포샵을 통해서 가능하면 다듬은 이미지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초상화의 기본은 이상화와 사실성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르비노 공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사실성에 더 가깝게 가 있죠. 이거는 우르비노 공작이 인문주의에 심취한 르네상스 군주였다라는 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픈가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인문주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길 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실체감 있게 다가가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있게 꾸미려고 하지 않는 인간 그 자체이고 싶은 게 페데리코만의 스웨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페데리코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르비노에 있는 자신의 성, 전쟁에 함께 참여할 군대? 요즘 같으면 그냥 멍을 때리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페데리코 초상화가 끼워진 패널을 살펴봐야 합니다. 패널은 그림이 나란히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설치된 그림은 바로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바티스타 스포르차입니다. 딥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펼치면 양면에 책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른쪽 면에는 페데리코 공작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그의 부인 바티스타 스포르차가 자리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 마주보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낭만적인 구도이지 않나요? 그런데 창백한 피부와 표정 없는 얼굴의 바티스타 초상화 역시 어쩐지 미스테리해 보이는데요. 혹시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는 걸까요? 페데리코와 바티스타는 결혼 후 12년째가 되던 해 귀도발도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곧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초상화 속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페데리코는 서로를 바라보는 완벽한 옆면 부부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아내에 대한 애도를 담고 두 사람의 인연을 기념한 것입니다. 사연을 알고 보면 페데리코와 바티스타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더 애틋하고 고결해 보이지 않으세요? 비슷한 포맷으로 그려진 부부 초상화가 요거보다 일찍이 그려지는 예가 있기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라 필리포 리피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부부 초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이 동등하게 나란히 눈을 맞추면서 바라보고 있는 초상화는 이 예가 굉장히 초기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이중 초상화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풍경과 함께 두 사람이 절제된 상태에서 심리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이 그림은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르비노 공작 부부의 초상이 특별한 점은 페데리코 공작이 아내에 대한 애도를 또 한 곳에 숨겨놨다는 건데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부부 초상화의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뒷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두 개의 그림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그림, 아래쪽에는 대리석에다 글씨를 쓴 것처럼 헌정하는 헌시가 쓰여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주제는 아마 생각해보면 명예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주제를 가져왔는지 그림의 숨은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흰 말을 끌고 가는 마차를 보면 4명의 인물이 눈에 띄죠. 긴 칼을 든 인물은 정의, 노란 옷에 거울을 든 인물은 신중함, 부러진 기둥을 든 용기,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가려져 뒷모습만 보이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갑옷을 입고 앉은 페데리코 공작은 이 4명의 덕성이 이끄는 힘으로 명예를 의미하는 천사로부터 승리의 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그 신은 빛나는 덕성을 지녀 후세에 길이 남을 명예를 갖는 사람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는 모든 역대 공작들처럼 위대한 지배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아내 초상화의 뒤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그림의 주제는 정숙함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2마리의 유니콘이 바티스타가 탄 마차를 끌고 있죠. 십자가를 든 믿음과 희생의 상징인 펠리칸을 안고 있는 사랑, 그리고 여기에도 뒷모습만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부인 바티스타가 앉아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대리석으로 새긴 것 같은 헌정하는 시가 적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은 바티스타의 겸손이 남편을 위대하게 더 돋보이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림엔 부부의 사랑을 담은 중요한 도상학적 이미지가 숨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에로스입니다. 붉은 날개를 가진 에로스와 흰색 날개의 에로스는 각각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데요. 이 2명의 에로스로 인해 우르비노의 공국도 부부의 사랑도 걱정 없을 것이다. 영원히 승리를 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군주 초상화이지만 매우 낭만적인 포맷의 초상화입니다. 무표정한 엄격한 측면 초상화라는 점에서는 군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배경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분위기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점은 이 배경에 있는 풍경이 그가 다스리던 땅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풍경이 자기 턱 아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땅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부가 마주하고 있는 부부 초상화라는 점에서 이 그림은 정말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연을 알고 보면 사랑하는 부인과의 이별을 아쉬워 남긴 초상화로 애달픔도 느껴집니다.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페데리코 공작이 가진 위엄과 이런 따뜻한 마음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이 부부 초상화는 르네상스 미술이 낳은 또 다른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